고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천하 제1의 검술 실력을 가진 고려 전반기 무장을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연코 척준경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후삼국 시대 말기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곁에서 숱하게 전장을 오가던 유금필조차 많은 공을 쌓으며 무예를 뽐냈다고는 하나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미루어 본다면 척준경만큼의 먼 치킨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척준경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조금이나마 파헤쳐 본다면 좋은 주군을 만났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180도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척준경은 스스로 혼란스러운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센스보다는 무예가 넘사벽으로 출중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척준경에 대해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그는 황해도 곡주 출신으로 아버지는 하급 향리 출신으로서 가난한 삶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학문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동네 무례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무술 연말을 더욱 좋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고려는 무과를 따로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예가 뛰어났어도 관직에 오를 수가 없다 보니 집을 버리고 떠돌이 신세를 자처하게 됩니다. 결국 15대 국왕 숙종이 왕자 신분이던 계림공 시절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그의 막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숙종이 왕위에 오르자 추밀원 별가에 임명되며 말단 관리로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됩니다. 여진족이 정주성으로 쳐들어오자 숙종은 임간을 동북면 행영 병마사로 임명해 여진족을 격퇴하라 명하게 되는데 이때 척준경도 임간의 군대에 편입되어 여진족 토벌에 가담하게 되었지만 당시 별가직책이었기 때문에 일개 병사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국경지대로 나아간 임간은 여진족을 몰아내고 공을 세울 욕심에 무턱대고 여진족에게 달려들었다가 크게 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여진족의 기세에 크게 놀린 고려도 쉽사리 덤벼들지 못했고 오히려 고려군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불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진족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임간은 군사를 뒤로 물려 퇴각을 명하게 되었으나 여진족은 고려군을 턱밑까지 쫓아가며 위협하게 되니 임간을 비롯한 고려 장군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굉장히 고심하게 됩니다. 이때 말단 관리였던 척준경이 뜬금없이 총사령관이었던 임간에게 찾아가 말 한 필과 창 한 자루만 넘겨주면 사태를 극복해 보이겠다고 호언장담하게 되고 임간은 척준경의 언행이 다소 건방져 보였지만 이내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척준경은 여진족에게 쳐들어가 적장 한 명의 목을 베고 아군 포로를 구출해내었으며 여진족 추격대가 이들을 붙잡으려 다시 군대를 내보냈지만 척준경은 다시 말을 돌려 추격대 적장 2명의 목을 베고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을 세우고 돌아왔음에도 환대는커녕 척준경은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는데 총사령관이었던 임간에게 예의 없이 찾아가서는 건방지게 굴었다며 투옥이 되었으나 때마침 척준경의 출중한 무예 실력을 알아본 윤관이 나서서 척준경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천우위라 하여 의장대 소속 녹사 참군사로 승진이 되었으며 비록 녹사 관직도 말단이었지만 윤관이 살려준 인연으로 인해 그때부터 윤관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여진 정벌이 일어나며 윤관의 별무방과 함께 참전하게 되었으며 국경지대에 다다른 고려군은 속전속결로 여진족을 굴복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여진족은 석성 안에 웅크려 거세게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한 윤관이 척준경을 불러 석성을 함락시키라 명하게 되니 척준경은 과거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나를 살려준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칼과 방패를 들고 혈혈단신 성벽을 올라 적장들의 목을 베니 이걸 보고 사기가 오른 고려군은 결국 석성을 함락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한목 전투에서도 여진족의 기습을 받고 윤관, 오연총이 고립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척준경은 결사대 10명을 뽑아 쳐들어가 윤관을 구출해 빠져나오게 되니 윤관은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예를 갖추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진족과의 최대 격전지였던 공엄진 전투에서도 권지승선 왕자지가 이끄는 고려군이 여진족에게 기습을 받고 포위가 되었는데 때마침 왕자지는 타고 있던 말까지 잃어버려 도망다니던 찰나
이때 척준경이 포위망을 뚫고 왕자지에게 다가가 적장의 목을 베고 노획한 말을 던져주며 왕자지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웅주성 전투에서도 성을 포위한 여진족으로 인해 고림 무원의 신세가 되자 척준경은 혼자서 성벽을 타고 내려와 여진족의 포위망을 뚫고 정주성까지 달려갔는데, 이후에는 다시 고려군을 이끌고 돌아와 여진족을 총공격, 웅주성의 포위를 풀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투가 치러지는 가운데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출중한 무예 실력은 대단하다 못해 절대적이었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본 현대의 우리들은 가히 소드마스터라는 칭호가 어울릴 정도로 대단한 활약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군은 비록 여진족의 기세에 눌려 동북 구성을 돌려주고 화친을 맺었으나 척준경만큼은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쌓아 올려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말단 관직에서부터 군부의 핵심 인사가 된 척준경을 사람들이 가만히 놓아줄 리 만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 전반기 역사상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며 17대 국왕 인종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이자겸은 척준경과 우호적 관계를 다지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척준경의 딸과 결혼시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척준경의 권력도 막강해져 갔으나 결국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